네, 최근 몇 년간 온라인으로만 찾아뵙다가 오늘 이렇게 행사장에서 직접 만나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이 다스 사업 관련돼서 틸론이 그동안 어떤 도전, 그다음에 성과가 있었는지, 또 미래의 다스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틸론이 다스 사업을 해왔던 그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틸론이 다스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것은 2009년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2009년도에는 우리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개념조차 약간 좀 낯설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때 틸론은 세상에 질문을 하죠. 꼭 PC를 보유해야 하는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인터넷에 있는 PC를 사용하면 얼마나 편리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틸론의 첫 번째 다스 서비스인 엘클라우드입니다. 이 엘클라우드는 사용자의 OS, 소프트웨어, 데이터, 심지어는 사용자 프로파일까지 다 클라우드 상에 올려두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PC고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스의 개념인 거죠. 앞에 있는 사진은 엘클라우드가 오픈한 다음에 1년 지나고 그 사용자, 유료 사용자들을 다 초청해서 한번 블로거 데이를 진행했던 시기인데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이폰이 출시가 되죠. 그때 삼성은 갤럭시 폰이 아니라 아마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옴니아 폰이라고 있었거든요. 갤럭시 폰 이전에. 그 시기였고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엘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PC용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PC 게임까지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아주 뜨거운 호응이 좀 있었고요. 이 당시에 IT 매체, 커뮤니티, 그 리뷰 그런 사이트 등에서 앞다투어서 엘클라우드가 많이 소개되었고 또 일반적인 개인 사용자 말고도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사 또 IT 서비스 업체에도 많은 주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틸론이 엘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화하기 어려운 상용 소프트웨어 이런 구축형 소프트웨어를 바로 엘클라우드 플랫폼에 탑재해서 서비스화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 클라우드형 상용 소프트 사업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틸론과 제휴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엘클라우드 다스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틸론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다스 관련된 기술을 리드를 해왔고요. 제가 지인한테 좀 우리 틸론 다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틸론의 다스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다스의 역사 같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다스의 내용이 ITU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국내에서 다스 서비스를 추진해 오던 틸론은 그때 애뜨리가 다스 표준화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애뜨리랑 같이 틸론이 대한민국의 다스 플랫폼을 글로벌 표준으로 등록이 시킨 것입니다. 이 다스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민간 다스를 전사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이것을 틸론과 KT 같이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3만 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민간 사업으로 민간 서비스로 6년간 운영되는 다스 서비스는 틸론이 유일하고 이거는 틸론 다스의 안정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본격적으로 정부가 다스를 공공기관에 도입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때도 물론 틸론의 다스가 선정이 됐고 그 이유는 틸론이
데스타 가상화 기술뿐만 아니라 이후에 뭐 기술 파트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이런 VD 가상 데스크탑을 생성하고 운영하고 폐기하고 통합 관리하는 그런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규모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한 유일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빠지지 않고 틸론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21년도 몇 년 안 됐죠. 예. 공무원들이 언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무원 전용 다스 전용 노트북 온북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다스 개발 업체에서는 유일하게 틸론이 참여해서 이 온북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됩니다. 물론 아쉽게도 틸론의 모든 주장이 다 온북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에 다스하면 온북이라는 인식을 널리 좀 보급할 수 있는 계기였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틸론의 자사 다스 기술로 KT와 함께 공공 다스 CSAP를 인증을 획득합니다. 이런 뭐 단순히 인증을 넘어서 민간 다스가 공공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공공 위주로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민간 쪽도 더 많은 그런 성과들이 있었고, 틸론은 그동안 이런 다스를 통한 기술 축적이나 또 경험치를 통해서 2025년에 새로운 다스 서비스인 디아더 스페이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자, 앞에 또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틸론의 개발자, 디자이너, 뭐 기획자들이 틸론이 서울에 말고 제주도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에서 같이 자고 먹고 합숙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며칠 동안 새롭게 만드는 디아더 스페이스는 어떤 서비스로 만들어야 되는지 같이 고민했던 사진이고요. 며칠간 같이 합숙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좀 더 사람한테 중심을 둔 사람 친화적인 그런 다스를 만들자 해서 그런 개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엘클라우드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다스 시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디아더 스페이스도 오픈해야 되니까 한번 키워드 광고를 해보려고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다스가 50원이었거든요. 키워드 광고가. 근데 지금 9,000원인 거예요. 와,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비싸졌지? 쳐보니까 그 다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스 사업이 최근에 많이 커지다 보니까 다른 IT 사업을 하신 분들이 이게 새로운 시장이다. 여기에 또 사업을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후발주자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뭐 틸론 입장에서는 다스는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었죠. 이 틸론인들은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오랫동안 틸론 그 다스 기술을 개발해 왔고요. 또 고객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설득해서 새로운 시장을 또 만들어 왔습니다. 그만큼 이 틸론한테 데스타 가상화, 이 다스라는 시장과 기술은 우리의 절친함이고 또 우리의 생존 방식이고 우리의 철학이 담기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다스 서비스보다 틸론의 디아더 스페이스는 더 강하고 또 사상이 깊고 또 꾸준하게 오래 서비스해 갈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번에 새롭게 더 어떤 것이 좋아졌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디아더 스페이스는 멀티 테넌시 기반의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인프라에 여러 고객이 입주하지만 각 고객은 완전히 분리된 보안 체계, 정책, 사용자 환경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다스가 멀티 테넌시 기반을 운영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이 효율, 확장, 보안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만들고 확장이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관리자는 하나의 통합된 관리 창에서 뭐 지사, 협력사, 외부 파트너를 한꺼번에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 테넌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하나의 IDC 내에 있는
관리 조직만 관리할 수 있다 하면 멀티 테너시 환경에서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IDC에 있는 이 다스 시스템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 테넌트, 각 고객별로 철저하게 분리된 구조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 조직을 동시에 운영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또 인력이 많이 변화되는 인력 파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젝트별로 조직을 다시 생성하는 그런 조직에 딱 맞는 내용이고요. 더욱더 보안이 더욱더 중요하고 통합 관리가 필요한 그런 기간에 이런 멀티 테너시 다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디아들 스페이스의 장점은 GPU 가상화 기술입니다. 예전보다 이제 일반 업무에서도 뭐 고사양 연산이라든가 AI 연산이 더욱더 보편화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사용자들한테 이런 고성능, 고가의 장비를 다 부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디아들 스페이스에서는 이런 GPU를 가상화해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GPU가 성능이 좋다 해도 이걸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디아들 스페이스는 다릅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GPU 리소스 스케줄링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사용자 간 충돌 없이 정밀한 자원 배분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자원을 탄력적으로 할당한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용자들이 작업을 할 때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GPU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자원일 때는 더 많이 주고 줄어드는 자원을 하게 되면 좀 줄어들게 하는 탄력적인 그런 GPU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섹션별 정책으로 AI, 3D, 영상 등 각 영업별 최종 리소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GPU 자원을 많이 할애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적어놨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GPU를 미리 할당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GPU를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실제로 현재 그 제주대학교에서는 수천 명이 같이 사용해도 원활한 내용을 보이고 있고요. 한 대의 GPU 자원에서 24대 이상의 가상 데스크탑이 업무를 진행하고 8K 이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성능 얘기, 기술 얘기만 쭉 해드렸는데,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보안이 취약해지면 기술은 또 허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디아들 스페이스는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결합했습니다. 이 디아들 스페이스의 사용자가 로그인한 이후에 실시간 행위, 또 데이터 접근, 인증 이런 부분을 섹션 단위로 정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 디아들 스페이스는 다스에 접근하기 위한 모든 주체, 사용자, 기기, 어플리케이션, API 이런 식별 부분을 접근 통제해서 하나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 해서 무조건 이 디아들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회사 정책에 따라서 허가된 단말기 또는 보안 조건이 만족한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운다거나, 또는 사용자 위치에 따라서도 다양한 정책을 낼 수 있는데요. 회사 내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외부에 나가서는 투팩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자기 위치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용이 구분된다거나, 또는 프린트, USB 이런 I/O 입출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장점은
빠른 구성과 높은 자유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회원가입부터 결제 접수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여러분들 뭐 다른 다스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스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상품 구성이 어떤 데는 2개, 뭐 4개, 거기서 자기의 업무 환경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제약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틸론도 뭐 웹서핑 같이 아주 가벼운 업무부터 뭐 3D 렌더링까지 아주 무거운 업무까지 4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4개의 그룹에서는 각각 CPU, 메모리, 디스크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또 GPU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고정된 컴퓨터 자원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자원을 자유도 높게 바로바로 선택하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엘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서비스였다면, 디아달 스페이스는 멀티 테넌트라든가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그룹사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서도 최근에 뭐 AI나 클라우드를 보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사용하세요라고 해서 자율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금융기관의 그런 문제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스타트업에서 고가의 GPU 인프라 없이도 개발 항목을 구독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교육기관에도 학생마다 동일한 학습 환경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 오픈한 새로운 서비스 디아달 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새로운 다스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매체에 많이 나오는 뭐 금융권의 자율 보안 체계, 또 공공기관의 N2SF, 올해 하반기에 시범 사업하고 내년도부터 본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런 뭐 금융, 공공, 또 그 의료도 마찬가지죠. 각각 산업마다 복잡한 보안 요구사항, 또 산업별 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스 안에서 바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각각의 의료, 보안 컴플라이언스 이런 부분을 다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벌써 출시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도 이런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 의료, 공공 이런 산업별 이 컴플라이언스와 보안 설계를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다스, 그게 바로 틸론이 미래의 다스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올해 발표된 그 국가만 보안 체계 많이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 되게 6가지 권한, 인증, 분리와 격리, 통제, 데이터, 정보 자산, 이렇게 6개의 대분류의 세부 항목으로 176개의 보안 통제 항목이 있는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틸론은 뭐 이후에도 기술 섹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축형 저희 VDI 제품이 D스테이션인데요. 이 D스테이션과 또 틸론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보안 솔루션을 조합하게 되면, 물론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이 176가지의 보안 통제를 저희가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그 뭐 각각의 권한, 인증, 통제, 우리가 어떤 제품으로 이걸 준수할 수 있는지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구축형으로 저희가 이미 개발해 둔 이런 보안 통제 기술들을 다스에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될 거고요. 아마 내년도에 우리 틸론데이, 데이비드 데이는 이런 또 다스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가트너가 또 개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컴퓨팅 시대를 위한 다스 기술입니다.
가트너가 매년 발표하잖아요. 10대 주목해야 될 기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올해 발표한 10대 주목해야 될 기술 중에 7번이죠. 7번. 네, 7번 하이브리드 컴퓨팅이라고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컴퓨팅의 개념을 보게 되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유연하게 결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업무 환경. 이 다스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스 개념과 같은데 뭐가 다르지? 근데 가트너가 얘기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컴퓨팅이라 하면 일반적인 업무 환경을 넘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제요.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뭐 대규모 AI 학습 모델, 이런 고성능이 아닌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모든 산업 영역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틸론의 가상화 기술, 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초고성능 컴퓨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확대되는 거. 누구나 언제든 어떤 환경에서든 AI와 GPU를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틸론이 다스가 꿈꾸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희 본부가 여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적어놨는데요. 틸론에서 성장 가속 본부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메타버스니 블록체인이니 그런 부분 발굴해서 다스와 VDI 많이 접목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왔고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 다스 사업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홍보 마케팅 업무도 부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 틸론에서 이 다스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우수한 국내 다스 사업자들 엄청 많아졌어요. 다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분들도. 그리고 단말기 요즘 뭐 삼성이나 LG도 노트북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틸론이 원했던 구독형으로 지금 다 서비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다스를 개발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운영사, 뭐 CSP, 클라우드 피지 제조사, 또 온북에서는 개방용 OS도 다스에 집어넣는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스 관련된 사업자들이 외산 서비스에 맞춰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붐이 불고 있는 이런 다스 사업에서 이런 뜻이 맞는 국내 업체들이 다스 사업 협의체를 만들어서 뭐 공공사업 발굴은 물론 해외 진출 협력, 산업화 표준,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인력 육성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가는데 이 틸론이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틸론의 성장 가속 본부는 물론 국내 최초로 다스 서비스 런칭도 했지만 이런 기술과 비전 또 시장의 흐름을 맞는 이 다스 생태계 허브 역할을 좀 하고자 앞으로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스마트 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을 막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고민 이제 혼자 하지 마시고요. 틸론과 함께 한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답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바로 이어질 섹션이 어떻게 하면 다스를 잘 도입하고 VDI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영업본부에서 발표가 진행될 텐데요. 실제 다스와 VDI를 기업이나 공공에서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